1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참석자 전원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도시 디자인 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디자인 담당관 김미자입니다. 시정 발전 및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진심을 다하고 계신 오봉구 도시건설 부위원장님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 디자인 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148쪽입니다. 도시 디자인 담당관 2023년도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646만 원보다 21억 6,848만 원 증액된 21억 8,4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 디자인을 위해 조직문화 개선 등 2개 세부 사업에 2,7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 브랜드 개발 및 도시 디자인 개발에 1억 3,210만 원, CRC 디자인 클러스터 조성에 2억 6,600만 원,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17억 2,400만 원 등 사람 중심의 도시 디자인을 위해 총 5개 세부 사업에 21억 3,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50조 부서 행정 운영 경비로 2,5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 디자인 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조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조연입니다. 지금 이제 새로 공공 디자인이 이제 새로 생기면서 좀 활성화된 좀 일을 이제 하고자 하는 의지는 충분히 저도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많이 소통을 하면서 좀 공감은 되는데, 그래도 이제 아쉬운 점들, 공공 디자인 디자인 부서에 대한 앞으로 의정부에서 청사진이 좀 보여야 되는데, 너무 전체적인 그림보다는 좀 세부적인 그림들이 보인다는 부분이 좀 아쉬움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도시 디자인 담당관분들은 일단 의정부 전체 지도를 한 번씩 책 표지에도 좀 붙여놓고 전체 의정부를 어떤 모양으로 좀 그려 나갈지에 대한 부분들을 큰 그림, 청사진도 그려 나가면서 또 이제 작은 숲도 보고 좀 이런 모양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저 그러면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CRC 지금 디자인 클러스터 지금 워킹 그룹 자문을 진행하면서 지금 구체적인 어떤 디자인 클러스터에 대한 어떤 그림이 지금 그려져 있나요, 과장님? 네, 죄송합니다. 워킹그룹 구성이 돼서 총 2회 워킹그룹을 운영하였고, 실무자 회의는 총 6회 운영하면서 지금 CRC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마스터 플랜을 어느 정도는 좀 나왔는데 세부적인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타당성 조사라든가 활용 방안 연구 용역을 통해서 더 세부적으로 그림을 그릴 거고요. 일단 내년 초에 의원님들 대상으로 시장님께서 브리핑을 예정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도 타당토 지금 용역을 2억을 지금 잡아놨는데, 네.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금 디자인 클러스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혹시 확인하신 것 좀 있나요, 과장님? 다른 지자체? 다른 지자체, 예. 다른 지자체 디자인 클러스터 벤치마킹은 아직 하지 못했고요. 저희가 올해 예산도 세우면서 다른 지자체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통해 올해 예산을 좀 반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월부터 열심히 벤치마킹을 통해 새로운 구상을 또 만들어 가겠습니다. 예, 제가 첫 번째 제안 드릴 거는요. 네.
이렇게 용역을 할 때는 단순히 이제 앞으로도 그렇고요.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용역을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그 계획안을 그 용역하는 그 연구기관에다가 우리가 이런 어떤 그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그 부분에 세부적으로 좀 용역을 해달라고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용역을 하다 보면 그분들도 막연한 그 용역거리밖에 그 아웃풋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되도록이면 지양하고 좀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의 디자인 클러스터가 만들어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게 예산 금액에 제가 확인해 봤어요. 광명에 디자인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략 3,740억 정도 그 사업 비용을 들었고 예산 그 수익 비용을 그 광명에서 한 1조 정도로 이제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쉽게 디자인 클러스터가 과장님 뭡니까? 디자인 클러스터라는 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죠? 저희가 지금 말은 디자인 클러스인데 문화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공원을 부지를 조성하고 거기에 지역 예술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마이더스 공간이라든가 전시 공간, 갤러리 공간, 나중에는 디자인 클러스터 캠퍼스까지 조성하는 걸로 크게 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이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이 다 요소가 들어오는데 구체적으로 디자인 클러스터라는 게 뭡니까? 디자인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클러스터라는 건 뭐예요? 뭐 하는 거? 융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디자인 클러스터라는 건 융합 디자인 산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뭐 복합 문화 체육 시설이나 문화 단지라는 거는 그 중에 일부가 되는 거고 지금 디자인 클러스터라는 걸 의정부가 만약에 조성한다면 그 이름에 맞는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그냥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문화 관련이다. 그럼 그 문화융합 단지라고 말씀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 앞에 디자인이 붙었다는 건 뭡니까?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광명을 보면 거기 그 안에 들어간 업체가 광고기획, 그리고 인쇄 출판, 금융, 뭐 전시 산업, 뭐 방송 영상이나 웹, 인터넷, 지나가는 문화 관광 산업 이렇게 이제 복합으로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용역을 들어갈 때 지금 용역 비용이 2억 정도 들어가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의정부에 어떤 모양새의 디자인 클러스터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명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의정부에 만약에 인쇄 산업, 인쇄 출판이나 그 광고 기획이 들어가는 게 적합성이 있냐 없냐? 없다 그러면 빼버리고 과감히 빼버리고 의정부에 맞는 디자인 클러스터가 어떤 게 있는지를 좀 더 구체화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의정부를 좀 새로운 어떤 디자인의 모양으로 만들 때 뭐 젊은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문화 디자인에 관련된 그 산업으로 나가겠다. 그러면은 뭐 우리가 산업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학생들이 뭐 공부할 수 있는 아니면 일반 시민들이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도 마련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화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 과장님 좀 그렇게 좀 시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막연한 디자인 클러스터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지금 다행히도 광명에서 그 디자인 클러스터를 이미 조성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벤치마킹할 수 있고 장점과 단점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지금 전체 그림만 나와 있지 세부적 실행 계획은 지금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의원님들과 많이 협의하고 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막연한 그런 그 계획이 아니라 그 디자인 나중에 그 용역 결과가 나오더라도 좀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지금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사업비가 이제 총 15, 굉장히 좀 어떤 사업 내용에서는 큰 사업이죠. 그 걷고 싶은 거리라는 게 좀 어떤 그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건지 한번 그 취지를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가 사실 단순히 예쁘고 보기 좋게 하는 거리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당초에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편리하게 걷고 싶은 그런 거리 조성도 사실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보행 지장물도 제거하고 정비할 수 있는 사업도 같이 병행하고 그리고 또한 새로운 거리를 막 조성한다기보다는 기존의 보행로나 골목길 등을 리디자인해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보행로를 조성하는 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권역별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거리 조성 대상지를 지금 모집 중에 있고 많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대상지 중에 1차 대상지를 선정해서 저희가 지금 의원님들께 배포한 자료와 보듯이 전국적으로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그런 거리를 벤치마킹하고 해서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정부시에서는 걷고 싶은 거리를 어디 위치에다가 지금 아직 1차 대상지 선정을 하지 않았고요.
대상지 선정 작업 중에 있고 지금 권역별로 지금 자료를 취합받아서 1차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거죠, 과장님? 네, 내년부터 예, 시작입니다. 2023년부터 네. 예, 1년 동안. 네. 그런데 제가 지금 의문이 가는 게 뭐냐면 즉 걷고 싶은 디자인, 그러니까 워킹그룹 자문도 내년에 시행해요. 그러니까 자문을 받으면서 조성 사업이 진행된다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한 부분을 계획이 조성을 하려면 미리 사전에 그 자문이나 계획을 잡고 움직여야 되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 이게 그럼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저는 의구심이 가거든요. 네, 네. 그리고 좀 자문수당도 보면은 이게 지금 대략 한 2,400만 원이에요. 지금. 그래서 자문수당도 굉장히 적지 않습니다. 한 50만 원 정도 해서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문과 사업이 동시에 진행된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저희 부서가 기존부터 있던 부서였다면 워킹그룹도 기존에 잘 구성이 돼서 이루어졌겠지만 저희도 이제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부서고, 하지만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지만 몇 개월 동안 많은 생각을 하고 구성을 했습니다. 사실 1차 사업 대상지가 저희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저희 머릿속에 있는 대상지는 충분히 있고요. 하지만 저희가 생각한 대상지보다도 그 권역별에서 더 좋은 대상지가 있는지를 지금 파악하기 위해서 대상지를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대상지가 선정되거나 하면 의원님들께도 공유하면서 그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본 의원이 볼 때는 그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한 조성에 대한 어느 정도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와 있다면 자문수당에 관련된 부분들은 빼는 게 어떨지라고 보여집니다. 불필요한 금액이거든요. 2,400만 원. 어차피 이미 그 계획이나 구성들이 잡혀 있는데 꼭 자문을 꼭 받아야 할 필요가 있나요? 그것도 1년 동안? 사업이 1년인데 1년 동안 자문을 받아요?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네, 이제 1년 이건 예산이기 때문에 1년을 예산을 해놨지만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그 전문가들로부터 충분히 의견을 수렴했다 싶으면 1년 전에도 종료될 수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그게 있습니다. 이제 네. 문제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건데요. 차라리 자문수당을 할 거면 전반기, 그러니까 1월이나 2월, 3월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인센티브하게 정말 집중적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기획에 관련된 것들을 한번 모여서 얘기를 하고, 근데 4월부터 사업 시행이 돼야 되는데 1년 12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난 다음에 또 1년 동안 조성 수업을 한다? 그러면 자문을 받으면서 계속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없는 거 아닙니까? 기획이 잡히고, 기획이라는 건 그 안에 이제 자문이 들어갈 수는 있겠죠.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 기획이 잡히고 사업이 되는 거지, 사업하는 중간에 자문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거 오합지졸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이 되면서 이 방향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면 현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사업이 시작되다가 또 자문을 받으면서 이게 아니다 그러면 또 틀어져요. 그러면 또 불필요한 예산들이 또 소요될 수 있다라는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그 공공 디자인에 대한 워킹그룹 자문수당에 대한 부분들은 과감하게 이번에 빼든지 빼고 기존에 있던 그 구성에 대한 다른, 지금 오늘 저희한테 있던 자료 제출했던 부분들은 좀 충분히 공감이 되니까 다른 지자체에 관련된 부분들을 가지고 조성 사업에 대한 계획을 잡든지, 아니면 이렇게 지금 뭐 자문을 받으면서 사업을 시행한다? 그러면 이 부분은 좀 더 시간을 미루고, 왜냐하면 사업 비용이 15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 뭐 내년도 하반기라든가 아니면 내년도로 가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네. 예, 좀 이것까지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다 충분히 공감이 가는 말씀이고 좋은 말씀인데, 이 걷고 싶은 거리 사업이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좀 장기간으로 봐야 될 사업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이거 15억 자체가 지금 1차 사업 부지이기도 하고 차근차근 권역별로 늘려서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면서 결국은 의정부시 전체가 걷고 싶은 거리가 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사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수시로 듣고 좀 더 나은 거리를 조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의원님. 예, 과장님 뭐 시간 가서 또 이따 네. 이후에 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예. 네, 김지호 의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되도록이면 10분 정도는 우리가 질의 시간을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네, 김태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도와달라고 계속 쳐다보시는 건지 아니면 질의를 하지 말라고 쳐다보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 멋대로 갑니다. 자, 도시브랜드 BI 용역하시겠다는 거죠? 네. 예, 매년 제 시장님들 생기면 의례적으로 하는 BI 작업인가요? 아닙니다. 이게 도시 브랜드 연구 용역은 저희 시에서 한 적이 없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이 도시 브랜드는 사실 도시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출발해야 우리 도시만의 예. 이야기나 스토리를 담을 수 있습니다, 의원님. 제 16년 전서부터 여기 있었습니다. 아, 네. 예, BI 작업으로 해서 뭐냐면 제 용역 세운 게 없는 게 아니라 네. 용역은 계속 세워 왔고요.
일단 12년 동안 또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BY만이 아닙니다. BI도 예전에 다 했었던 거예요. 네. 해갖고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냐면 의정부 행복특별시 다 BI 작업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용역이 다 올라왔었던 거고. 자, 제 BI 작업하는 부분까지 뭐냐면 새로운 시장님 통해서 출범하는 거는 이해하겠습니다. 그 대신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똑같이 매번 반복하는 부분들로 용역이 나오면 안 될 거예요. 그냥 이거는 그냥 의뢰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 그런 용역인데 이것도 한번 조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계속 쳐다보셔가지고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질의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우리 지금 워킹그룹에 관련된 부분은 시장님 취임 초기서부터 예산 편성해갖고 많은 수당을 드리지 않았지만 저희 지금까지 진행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근데 결과에 관련된 부분 한 번도 얘기해 준 적이 없어요. 네. 이게 뭘 믿고 내년에 어떤 부분을 보고 워킹그룹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을 해달라고 그러는 건지 최소한 진행에 관련된 부분이 중간에는 한번 그래도 뭐냐면 의원님들하고도 소통을 한번 하셨어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워킹그룹에서 죄송한 얘기인데 저희들이 뭐 하는지 아무도 모르세요. 여기만 아니라 그냥 그나마 워킹그룹에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뭐냐면 저희들이 보고 받았던 거는 장암 수목은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뭐 생각보다 뭐냐면 기대치보다 만족 못해서 뭐냐면 그 부분에 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걸로는 뭐냐면 내년 초에 시장님이 전체적인 보고 CRC서부터 다 보고 하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다 워킹그룹에서 지금까지 뭐냐면 도출된 이제 네. 해서 했던 거예요. 네. 근데 왜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해주세요? 예? 자, 그럼 이제 CRC 용역 수립하신다고 했는데요. 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CRC 타당성 연구 용역 수립한 거는 그 의원님께서도 저번에 말씀해 주셨듯이 2017년 18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한 용역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그 자료도 찾아보고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많은 공감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2018년도에 만들어진 타당성 조성 그 용역은 사실 그 대외적인 상황들이 그때와 지금이랑은 많이 달라진 부분도 있고 경제 상황이라든가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그때의 자료를 지금의 그대로 차용하기에는 앞으로 뭐 예비 타당성 조사라든가 행정력 절차를 진행할 때 좀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새로운 시점에서 다시 타당 조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예산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예, 저도 뭐냐면 그 자료를 갖고선 이제 그걸 활용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예. 그리고 뭐냐면 지금 가장 핵심은 이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장님 공약 사업이기 때문에 클러스터 진행하는 부분은 공감하고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하고 지지를 하지만 우리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전에 CRC에 관련된 내용하고 지금하고 많이 틀려졌습니다. 뭐가 틀려졌냐면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예전에는 공원화하고 뭐 해서 뭐냐면 이 CRC에 관련된 부분을 국방부에서 입장이 그냥 이렇게 뭐냐면 어떻게든 반환할 수 있게끔 해준다라는 입장이었지만 지금은 입장이 틀려졌어요. 정확한 땅값을 받겠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으로 뭐냐면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니까 저희들이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힘든 부분이지만 CRC에 관련된 집가 상승의 동기부여를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자, 산업 클러스터 한다라고 하면 국방부가 이제 땅을 예전 같은 입장으로 저희들한테 주지를 않을 거예요. 분명히 저희들은 선례가 있잖아요. 라가디아 공원 한다고 해서 반환받아 놓고 아파트 개발하고 있었어요. 그 부분에 관해서 뭐냐면 서로들의 신뢰가 깨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뭐냐면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자, 감정가로 CRC를 가져온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들 그 땅 클러스터 무슨 돈으로 하실 거예요? 이런 부분도 뭐냐면 아마 연구 용역 보고서에 아마 나와야 될 거예요. 그 땅을 어떻게 매입할 건지.
뭐더 하면 뭐냐면 저 혼내실 것 같아서 마무리를 짓는데요. 아마 좀 타당성 조사에 관련된 부분 면밀히 해주시고요. 많은 조언을 받으시는데요. 다른 분들 말고요. 우리 의정부 시 공무원들이 이거에 관련돼서 제일 잘 알아요. 외부에 계신 분들이 얘기하시는 부분 전문가적인 식견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현실에 관련된 부분은 뭐냐면 간파 못하고 계시거든요. 많은 저희 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 땅에 관련돼서 제일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부 분들 많이 모아서 워킹그룹 해갖고선 하지 마시고요. 내부에서 먼저 방법을 찾으십시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귀담아 들어서 앞으로 이 사업 추진하는데 누수가 되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의원님. 이제 또 하나 걷기 좋은 도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 이거 다른 과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중복되는데 과마다 다 틀린 부분을 하시는 부분이 뭔가요? 아예 도시 디자인과에서 하려고 그러면 일괄적으로 하든지 공원과도 있는 것 같고 뭐 녹지과에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개로 분산돼서 워킹 그룹이 다 분산돼서 또 따로 형성돼 있는 이유는 뭘까요? 네, 저 민선 8기의 시장 기조가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든다는 거에 큰 초점을 맞추고 하천은 하천변에 걷고 싶은 거리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도로가 아니라 보행로, 골목길 그거를 중점으로 해서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된다고 하면 도로과하고 도로가 아니라 보행로, 골목길. 예, 네. 골목길은 도로에 해당이 안 되나요? 우선은 이원화되고 다 여러 개로 쪼개진 부분을 워킹 그룹이 제가 알고 있기는 또 틀리다고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똑같은 부분을 가지고 뭐냐면 워킹 그룹이 여러 개가 형성이 되니까 아마 요번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의원님들이 그 부분을 많이 보실 거라고 예상이 돼요. 네, 맞습니다. 큰 주제가 걷고 싶다라는 큰 주제고 세부 사업별로 들어가면 약간의 차별점이 좀 있습니다, 의원님. 예. 근데 그렇게 안 보여서 그래요. 네. 그냥 똑같은 부분을 연구하는데 뭐냐면 워킹 그룹이 몇 개씩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예. 그 이상입니다. 네, 김태현 의원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따로는 김현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누구 먼저? 네. 네, 김현주 의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잠깐 제가 정확히 들었나 싶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김주 의원께서 질의하시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 대상지 선정이 진행 중이라고 하셨던 부분이 지금 공공 디자인 부분에 걷고 싶은 거리의 대상지를 말씀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의원님. 네, 그럼 현재 지금 예산 설명안 17쪽에 올라와 있는 의정부 시청에서 의정부역 간에 있는 사업은 당장 내년에 하고 그 외의 부분의 대상지를 말씀하신 건가요? 당초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기초 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는 시청 앞길과 그 역에서 성간이 가는 거리 이제 그 정도로 먼저 시범 사업으로 추진해 볼까라는 생각도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거리 조성이 된 지 사실 얼마 안 됐고 많은 분들도 얘기해 주셨고 공감이 가는 부분이 충분히 있었기에 권역별로도 더 좋은 대상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같이 생각을 해서 지금 대상지 선정을 다시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네, 왜 한 번 더 질문을 했냐면 사실 아까 과장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좀 충격받은 부분이 있어서 대상지 선정을 어느 정도 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이제 좀 적절치 않다고 해서 다시 또 들어보는 과정이고 대상지가 선정이 된 후에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선정 후에 통보하는 건 아니죠. 그 점에 그렇게 대해서는 하시면 의회 존재 이유가 뭐가 됩니까? 맞습니다. 네. 여기 워킹 그룹에 아까 존경하는 김태훈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워킹 그룹이 대체적으로 시민 전문가 행정 조직이 함께 참여하는 워킹 그룹이라고 알고 있어요. 모든 워킹 그룹에 시의원이 누굽니까? 시민이 뽑아주신 대변자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중요한 정책을 정하고 의논하고 하는 자리에 시의원들을 이렇게
완전 제외시키고 그것도 과장님이 답변 중에 너무나 당당하시게 다 선정된 후에 말씀드리겠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기조가 이게 맞나 싶은 거예요. 사실 제가 삼선 의원으로서 여러 번 이런 비슷한 일을 많이 느꼈지만은 아직은 초기 단계이고 어떻게 돼 가는지 더 살핀 후에 내가 쓴소리를 해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강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의 사업 설명을 하고 내년도 예산의 집행을 하는 이런 자리에서까지 다 선정된 후에 말씀드리겠다. 그러니까 그 한마디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전체적인 기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워킹그룹에서도 아까 잠깐 말 나왔지만 도대체 뭐에 대해서 논의하고 계시는지, 얼마만큼 진도가 나갔는지, 어느 만큼 논의가 진행 중인지 저희는 정말 깜깜이에요. 이런 깜깜이 속에서 어떻게 저희가 예산을 승인하고, 그러니까는 의회는 무조건 발목 잡으라고 있는 의회는 아닙니다. 필요한 사업에 있어서는 지지도 해드려야 되고 응원도 해드려야 되고 좀 더 잘하시라고 독려도 해드려야 되는데 뭘 알아야 응원도 하고 지지도 하고 독려도 할 텐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정말 좀 어느 정도는 좀 자괴감까지 느낀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조금 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조직이기도 하지만 협조하고 시의를 위해서 같이 나가는 협조하는 기관이라는 것도 명심하시고, 지금 도시 디자인 담당관에게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 하는 말이고 과장님 너무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시지는 말고, 그런 이 예산서를 보면서 제가 비슷한 감정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발목 잡으려고 존재하는 게 의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방어적으로 하시지 말고, 제가 느낀 거는 예산서 전반적으로, 이 설명서 전반적으로 너무 방어적인 설명과 방어적인 진행이라는 걸 느꼈어요.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고 이 예산 필요하니 승인해 주세요 하는 거는 저희한테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도시 디자인 담당관에게 말하고 있지만 집행부 전체에 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 이후에 좀 설명하시거나 할 때 예산 집행에 있어서, 예산서 설명에 있어서 답변 주실 때 이제 그런 것까지 같이 해서 답변을 주십사는 의견 전달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 전문위원실에 부탁을 하는 바입니다.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예산 설명서 12쪽에 12쪽이 아닙니다. 8쪽입니다. 행정 서비스 헌장 제도 운영에 대해서 좀 관심이 가는데, 그 기존의 공무원의 포상 제도가 좀 많지는 않지만 몇 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건가 그게 이쪽으로 업무 이관이 된 건가요? 아니면 전혀 새로운 사업인가요? 네. 기존의 시민봉사과에서 하고 있던 행정 서비스 현장 제도가 저희 행정 디자인팀으로 이관돼서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럼 기존에 있던 것이 사업이 이관돼서 추진하시는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 도시 디자인 담당관에서는 단지 우리가 디자인이라고 하는 어떤 디자인 측면이 아니라 행정 디자인 이런 것까지 다 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포상 제도의 범위도 좀 넓히고 또 분야도 세분화해서 공무원 조직의 어떤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 대해서 생각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도 예산은 이렇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발전시켜서 확대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이상입니다. 김현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진호 의원입니다. 앞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그 워킹그룹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사실 굉장히 동감하는 바가 있긴 합니다.
총 지금 시에서는 뭐 물론 도시 담당관실에 얘기할 건 아니고 기획예산과가 워킹그룹은 담당이기 때문에 이제 하는 것이지만요. 총 13개의 어떤 워킹그룹이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 현재 그다음에 거기에 어떤 좌장이라든지 그것을 이끌어가는 주체들은 사실 그냥 객관적인 사실관계로만 보면은 시장님의 어떤 선거 캠프의 핵심 관계자라든지 그 선거에 주요한 역할을 했던 넥스트 시티 포럼의 어떤 정책을 기획했던 분들이 대부분 좌장을 이루고 있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저는 그 선거에서 기획을 했을 당시에 사람들이 현재 집행부의 어떤 권력을 가진 시장님께서 그들과 함께 책임 있게 그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기 위해서 이런 워킹 그룹을 꾸렸다는 것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했던 분들이 책임 있게 집행까지 결과를 만들어 나가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의미하나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의원님들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그 일의 기획이라든지 중심이 워킹그룹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시장님이 외부 전문가들과 시민들과 함께 거버넌스를 꾸려서 시를 이끌어가겠다에 대한 대전제는 공직사회에서 있는 공무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시의회에 있는 시의원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을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 워킹그룹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와 똑같은 논리로 워킹 그룹만 모든 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그 과정에서 공직자들은 잘 모르고 더군다나 시민들한테 충분히 제일 가까운 곳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 시의원들이 그 의사결정 구조에서 많이 배제가 된다면은 그것 또한 또 다른 독선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의견 때문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의원들에게 좀 소통을 하고 같이 이끌어 가자라는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총 13개 중에 도시 디자인 담당관실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 일하는 방식 개선, 캠프 레드 클라우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이렇게 3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꼭 반드시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과 특히 이 3가지는 제가 가장 큰 기대를 갖고 있는 도시 디자인 담당관에서 담당 부서를 하고 있으니 그 과정에서는 의회의 의견을 좀 수렴하는 과정을 도시 디자인 담당관님께서 책임지시고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네.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그리고 걷고 싶은 거리 조성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17쪽에 보면 주요 내용에 이제 퍼스널 모빌리티 전용 도로 신설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굉장히 친절하게 레퍼런스까지 이렇게 주셔가지고 정말 저는 굉장히 이해하는데도 정말 수월했고 정말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도시 디자인 담당관 실이구나 하는 또 큰 어떤 또 기대감을 갖게 됐습니다. 사실 퍼스널 모빌리티가 이제 요즘에 또 주요한 어떤 이동 수단으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전에는 또 이제 한창 자전거가 유행하고 뜰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또 이제 시민들의 어떤 자전거에 대한 이용을 조금 이렇게 장려하고 또 실제로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를 이곳저곳에 많이 설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근데 회룡역 같은 경우 이제 회룡역 뒤편에 보면은 쌍용 스위타톰 있는 그 현재 지금 임대주택 호원동에 짓는 곳에 가보면요 자전거 도로가 굉장히 단절적으로 돼 있고 거기만 남겨져 있고 나머지 군데는 저 자전거 도로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것은 이것도 혹시나 자전거 도로의 시즌 2가 되지 않을까 하는 조금 우려도 사실 있거든요. 일단 전용 도로를 신설을 하려면은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계속 그 도로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혹시나 자전거 도로처럼 만들다가 사람들이 필요가 없다고 느끼고 사용률이 저조해서 없애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없애다 보니까 회룡역 구간에 있는 그런 단절된 구간이 있어서 결론적으로 자전거 도로는 있지만 그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그런 예산 낭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좀 고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이 물론 이제 워킹그룹에서 이제 논의도 하고 이러니까 저희 의원들도 이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의견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워킹그룹 논의할 때 이제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 워킹 그룹 자체가 저희 과
혼자만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관련 법도 검토해야 되고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관련 부서 분들과 함께 실무자분들과 함께 구성되어진 거거든요. 그 워킹그룹을 통해서 많은 의견을 듣고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그 잘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워킹그룹에서도 저희 의원들도 그런 어떤 의사를 개진할 수 네, 있도록 네, 좀 네. 중간에서 브릿지 역할을 네.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잘 하실 알겠습니다. 거라고 좀 네.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CRC 디자인 클러스터 조성 관련인데요. 사실 뭐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이어서 좀 큰 그림만 그리고 구체적인 사안들은 그 이후에 조금 나오고 좀 더 가다듬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희 또 뭐 이래저래 간담회를 이제 문화예술인들과 정말 많이 했지만 그때 제가 가장 이거 참 좋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레지던시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레지던시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네, 저도 그때 처음 들어가지고 네. 저도 그때서야 알았는데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하는 이제 창동에서 창동 레지던시라고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레지던시를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아, 예스- 레지던시요? 네, 아, 네. 네, 네, 알고 있습니다. 가족형 호텔 같은. 그렇죠. 네, 네. 예, 예. 호텔이라 그러면 좀 약간 이제 다르게 생각을 하실 수가 네, 있어서 네. 예술가들한테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공공에서 제공을 하고 네, 네. 그 사람들이 그 작품이나 이런 게 완성이 됐을 때 그 작품에 대한 결과를 시민에게 전부 개방을 해서 시민들한테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술 작품이 나오는구나 하는 어떤 문화적인 어떤 메리트를 또 줄 수가 있고 더군다나 이제 예술가들 같은 경우는 그 공간을 자기가 작업 공간을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서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공공에서 그러한 공간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어떤 작품의 결과라든지 그 과정을 많은 의정부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포지티브한 정책도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립 용역을 할 때 이제 집행부에서 그 레지던시 부분도 꼭 검토 사항에 반영을 해서 수립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그 레지던시도 꼭 저는 반영을 해서 검토해야 된다고 현재 생각을 기본 합니다. 구상에 레지던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네, 네, 네. 그리고 또 시스템적으로 이제 레지던시가 단순히 공간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어쨌든 공공에서 그 작가들한테 지역 활동가들한테 공공의 어떤 재원을 투자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들도 그만한 투자를 받았고 어떤 결과물을 냈으면은 그것을 연계해서 뭐 주민센터에서 문화적인 강좌를 연다든지 평생교육원과 연계를 해서 그들의 어떤 예술적인 소양을 좀 더 발현할 수 있고 주민들 입장에서도 높은 수준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고 또 이제 그 작가들의 입장에서도 그들의 어떤 정당한 노동을 통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선순환적인 어떤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 알고 계시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네. 잘 반영해서 네. 좋은 선순환 구조 그리고 좀 바람직한 모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네, 네, 있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정진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네, 김태는 보충지에 바라겠습니다. 예, 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 정재현 의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신데요. 이래서 뭐냐면 저희 조직의 내에서 뭐냐면 좀 소통 좀 하시라는 얘기예요. 캠프 잭슨이 뭐 했던 거예요? 지금 얘기하시는 산업 클러스터, 제 디자인 클러스터에 관련된 부분에 뭐냐 총 망라를 거기다 반영했었던 거잖아요. 레지던시 거기 다 있었던 내용들이고. 그러면 캠프 잭슨 뭐 하실 거예요? 자, 자꾸 제 외부에 관련된 부분들에 관해서 중복된 부분 하지 마시고 그럼 의정부에다가는 뭐냐 예술인촌만 만드실 거예요? 지금 디자인과는 뭐냐면 제 투자 유치 쪽에 캠프 잭슨 내용 다시 한번 보세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캠프 잭슨도 그거 만드실 거고 레드 클라우드도 그거 만드실 거예요? 하나 더 그 부분은 뭐냐 좋은 방향으로 추진되는 부분에서는 저는 반대 안 합니다. 그 부분이 잘 추진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의정부에 대해서 제일 잘하시는 분이 분명히 의정부 공무원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그 새로 오신 분들이 오셔서 뭐냐면 새로운 거를 만들려고 하는데 의정부에서 딴 지역에서 뭐를 진행하는지 모르니까 똑같은 부분을 또 반영하는 거잖아요. 자, 하나 더 말씀드려서 뭐냐면 워킹그룹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도시 디자인과가 행정도 디자인을 하시는 건가요? 네. 행정 조직 문화 조직에- 개선과 일하는 방식 개선 업무를 같이 그러니까 하고 이제 있습니다. 분야가 뭐냐면 행정 조직에 관련된 부분을 조직은 아니고요. 조직은 인사팀에서 조직은 그럼 워킹그룹에서 뭐냐면 지금 하시는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워킹그룹 운영비는 또 왜 그런 거예요? 그 일하는 방식 개선이라고 지금 여러 시민들이 요즘에 니즈가 많이 변하고 있고 지금 MZ 세대들이 많이 지금 시에 조직에 들어와 있고 하기 때문에 MZ 세대들과 기성 공무원들과의 의견 차이라든가 소통의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통을 해결하고 일하는 방식까지도 검토해 보자라는 차원으로 지금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워킹그룹에서 조직 문화에 관련된 부분을 개선하기 조직, 위해서 예, 조직 문화에 대해서는 하는 거고요. 조직을 실제적으로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는 건 아닙니다. 예, 하여튼 문화적- 뭐를 하시는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네, 얘기 좀 네, 네, 해주시고요. 네, 의원님들께 저희가 기존에 저희 과가 새로 생기고 나서 저희 과의 역할, 정체성에 대해서 일일이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미흡했다는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통을 통해서 점차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럼 한간에 얘기하는 제 밖에서 얘기 풍문으로 들리는 얘기가 워킹그룹에서 얘기하시는 뭐냐면 책상 배치나 뭐 인테리어 이 부분도 뭐냐면 다 자주우지하고 계시다는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네네네네. 저희 일하는 방식 개선의 한 과제로 일이 바뀌려면 일하고 있는 현장 자체도 조금씩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지금 현장 사무실 배치도 좀 새롭게 해보고 그럼 그 시도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긴 또 자장이 누구세요? 얘기하기 힘드신 건가요? 지금 조직문화 개선 워킹그룹 예. 자장님요. 됐습니다. 이- 예, 이상입니다. 김태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은 네, 예. 질의 바랍니다. 김조현입니다. 추가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걷고 싶은 거리 지금 아까 워킹그룹 그 자문과 지금 조성사업과는 지금 매칭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죠? 워킹그룹 지금 계획을 먼저 네. 선 계획을 하고 후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이게 동시 그 계획과 동시 사업으로 진행된다는 게 이게 행정의 관행상 맞는 겁니까? 지금 이 모양새가요? 지금 당초 제가 걷고 싶은 거리 대상지를 처음에 생각하고 있던 대상지와 지금 많은 의원님들도 의견 많이 주시고 여러 군데도 의견을 많이 받아서 저희가 대상지 선정 자체를 지금 새로이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 가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공공 디자인 그 중에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한 그 워킹 자문 관련된 부분은 저는 가감하게 생략을 하는 게 어떨지라고 좀 보여집니다. 걷고 싶은 거리의 워킹 그룹이요? 굳이 어떻든 지금 계획이 다 나와져 있는 걸로 제가 볼 때는 보여지는데 계획이 굳이 다 나와 워킹 그룹을 낑겨 네. 집어넣을 이유가 있는 건가요? 지금 이거 걷고 싶은 거리 사업 자체가 지금 내년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네, 네. 잠깐만요. 오늘 그 제시했던 그 너무 잘 만드셨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그 팀원들 뒤에 계신 팀원들이 너무 고생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안 하시고 그냥 A4로 줘도 되는데 네, 네. 너무 이렇게 해서 이거 크게 나중에 크게 제가 보시라. 의회 잘 갖고 있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수원시의 파정도 안전마을 디자인, 시흥시 그 시흥에 있는 정황, 역세권, 젊음의 거리. 자, 이거는 굳이 그 걷고 싶은 거리가 아니라 처음부터 이제 도로 건설이 되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뿐이지 이렇게 임의적으로 만들어진 거리들은 아니거든요. 예, 거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굳이 왜 임의적으로 그렇게 걷고 싶은 거리라는 걸 만들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는지라는 이제 본질적인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거 만약 이거 만들어지면 걷고 싶은 거리가 정말 될까요? 그리고 그 위치 선정에 대해서도 위치를 선정하겠다라고 하는데 과연 의정부 관내에서 걷고 싶은 거리가 어떤 곳이 정말 시민들이 난 여기는 정말 걷고 싶다라는 거리가 어디가 될까요? 그래서 진짜 시민들이 대부분 이용하는 거리들은 걷고 싶은 거리가 아니라 거기는 이동로, 보행로인 거지 정말 시민들이 마음껏 여유 있게 걸을 수 있는 거리는 어디냐? 천변이에요. 중난천이나 천변을 주민분들이 주말에 가보시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운동하시고 걷기 때문에 차라리 거기를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야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녹지살림가로 누누이 얘기했던 게 이런 거예요. 왜 진작 저한테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하천변으로 지금 벚꽃길 조성하고 거기에 이제 그 경전철, 야간 경광 등 조성해서 정말 시민들이 걸어 다닐 때도 야경도 볼 수 있고 봄에 벚꽃도 볼 수 있는 이런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야지 임의적이고 정말 의도적이고
이런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든다고 하여 과연 시민분들이 걷고 싶은 거리가 되냐라는 저는 본질적인 질의를 드리고요. 이 부분에서는 한번 전면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보시는 게 어떨지 좀 더 고민을 해보시고, 물론 이게 시장님의 공약 사항이긴 하지만 그 공약의 내용이 단순히 뭔가 임의적으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걷고 싶은 거리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고민을 하셔서 하반기에 뭐 좀 더 그 계획을 잡던지, 아니면 중나천 쪽으로 아예 그 범위를 중나천의 천변으로 그 녹지산림과 쪽이나 그쪽과 같이 협업을 해서 방향을 트는 게 낫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천변, 하천변 걷고 싶은 거리는 지금 하천관리 그 팀에서 지금 추진하고 같이 하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네, 왜냐하면 네. 이 걷고 싶은 거리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의미해요. 네. 무의미합니다. 맞습니다. 15억을 의원님 투자하고 네, 네. 볼까요? 그러면 과장님. 자, 조성사업이 15, 그리고 워킹그룹에 들어가는 자문수당 월 50만 원씩 해서 지금 2명, 2분 이제 선임되고 지금 2,400만 원. 지금 뭐 시민분들 같은 경우는 좀 경계가 굉장히 어려운 거 알고 계시죠? 좀 화물연대 관련된 부분도 있어서도 현장에서도 좀 우는 소리들이 계속 들립니다. 사장님들이 지금 저는 이제 코로나 규제가 좀 완화되고 나면 좀 그래도 이제 경기가 좀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크라이나전과 러시아전이 이제 그 국제전이 시작됐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지금 회복세가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또 무슨 50만 원씩 들여가지고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겠다? 과연 시민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유 만들어주세요라고 할까요?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뭐 아니면 녹지산림과랑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쪽과 협업을 해서 그쪽으로 걷고 싶은 거리. 중하천, 왜냐하면 선택과 집중이에요. 시민분들이 주말에 걷는 곳을 걷고 싶은 거리를 해야지, 이동로나 보행로는 시민분들이 걷고 싶은 거리가 아니라 이렇게 이동로이고 보행로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고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고 과연 시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시장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자,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정부의 브랜드, 도대체 브랜드 가치는 뭘까요? 도시 브랜드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또 이것도 1억에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거 용역을 잡아서 1억을 잡으면 의정부의 도시 브랜드가 올라갑니까? 어떻게 이 도시 브랜드를 올린다는 말씀이시죠? 한번 그것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 브랜드라고 하면 이렇게 타 지역과 차별화된 우리시만의 어떤 특성, 분위기, 뭐 정체성 이런 걸 총합해서 도시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단순한 표식 디자인뿐만 아니라 이 도시 브랜드 용역을 통해서 우리 시를 가장 깊이 이해하고 우리 시의 역사라든가 문화적 특징, 거기에 대한 현황 조사를 통해서 전략 분석을 통하고 해서 그 표식 디자인뿐만 아니라 단위 사업별 세부 과제 발굴까지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 과업 지시서에 명확하게 지시를 해서 저희가 사업 추진을 하려고 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안타깝다는 거예요. 1억을 투자해서 도시 브랜드를 올린다고 하면 다른 지자체들 다 1억 투자해서 도시 브랜드 가치가 올라갔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도시 브랜드라는 거는 용역을 투자해서 도시 브랜드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도시의 내부에 어떤 그 실질적인 내용물들이 들어가느냐가 결국 그 도시 브랜드의 가치를 올리는 거지, 단순히 모양 몇 개 맞춘다고 해서 의정부의 도시 브랜드가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과장님이 좀 더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례로 동두천 같은 경우는 여기에 우리는 이제 경전철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흉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시민들이 편리한 발이 될 수도 있는데, 그 교각들을 보면 그 동두천은 일부 지역에 그래픽스라고 해서 이제 예전에 이제 그 젊은 그 아트 디자이너들이 이렇게 낙서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줬는데, 그게 이제 예술의 이제 모양새로 전환이 되고 있고, 영국에도 이제 그런 이제 그래픽스의 이제 디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활성화된 색깔이 컬러가 있는 의정부, 뭐 이렇게 이제 뭔가 그 캐치프레이즈를 만들 수 있는 이런 브랜드가 만들어지는 거지, 단순히 그 1억 투자해가지고 브랜드 가치를 올리겠다라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과가 도시 디자인 담당관이기 때문에 정말 의정부의 디자인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시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근데 이번 내년도 예산 사업 같은 부분은 전체적인 그 도시 디자인이 아니라 너무 그냥 세부적인 내용들밖에 없습니다. 뭐 공약 사항의 이행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좀 더 이 부분들을 과장님 좀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예, 말씀 이상입니다. 많이 해주세요. 네, 김재원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진호 의원입니다. 추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사실 너무 전반적인 질문을 하셔서 디자인 담당관님께서도 설명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우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김태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뭐 의정부 그 부지에 다 예술할 거냐 이 말을 하셨는데 그게 저도 이제 소통이 안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당초 캠프 잭슨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을 테마로 개발을 할 예정이었고 그 관련해서 이제 많은 내용들이 오갔는데요. 그 과정에서도 이제 레지던시가 논의된 것으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의 시장님의 시정 방향 그 캠프 잭스 문화예술 테마에서 레지던시 넣었다라는 것은 일단 전임 시장님 때 이제 논의가 된 것이고 새로운 신임 시장님이 들어선 이후에는 디자인 관련된 것을 모두 CRC로 몰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캠프 잭슨 관련해서는 이제 문화예술 관련한 것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저는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 레지던시를 CRC로 몰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께서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균형개발 추진단에 질의를 해야지 적합한 것이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워킹그룹이 계속 논란이 되는 이유는 저는 전혀 논란이 될 이유가 없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조금 공개적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일하는 방식 개선 관련해서 그 좌장 누구냐라고 김태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당당하게 대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이 조금 더 뭔가 이상한 거 아닐까? 아니면은 좀 폐쇄적으로 할 거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충분히 불러일으킬 아닙니다. 수 제가 아까 성을 있는 상황입니다. 생각이 안 나서 김홍진 좌장님이신데 그렇죠. 제가 맞죠. 성함이 갑자기 예. 생각이 안 났습니다. 일하는 방식에서 워크이노베이션 그룹 대표 김홍진 단장님이시죠. 네, 네. 그다음에 캠프 레드 클라우드 관련해서는 홍대 신상호 교수님이 하고 네, 계시죠. 맞습니다. 네. 걷고 싶은 거리 조성 관련해서 더 나은 도시 디자인 포럼 중앙대학교 이석현 교수님이 하고 계시죠. 네, 네. 네, 이런 것을 조금 투명하게 해야지 네, 네, 네. 불필요한 오해를 안 산다라고 네,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 공적인 조직이잖아요. 네. 그리고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물론 아까 그냥 순간적으로 기억이 안 나셔서 네, 그런 거라고 성이 기억이 생각이 잠깐 안 듭니다. 나서 네. 네, 네. 그런 방식에서도 조금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워킹그룹을 운행하면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과 충분히 소통하고 공감하고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자, 바랍니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저도 또 반격이 들어갑니다.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냐면 저희들은 중장기 발전 계획과 국가 광역의 중장기 발전 계획의 병행해서 계획을 잡으시죠? 네. 그러면 멀리 가지도 않고요. 우리 이제 경기도 중장기 발전 계획에 디자인 클러스터 축이 있어요. 아시나요? 네, 네. 어딘지 아세요? 포천 축이에요. 저희들이 뭐냐면 이 사업을 진행하고 할 때 뭐냐면 경기도 저희들 시비 갖고 다 진행하실 수 있어요? 중장기 발전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도 뭐냐면 저희들 축이 다른 축이에요. 그런 것도 만약 감안해서 제 워킹그룹에다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그럼 제가 잠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이 이제 예산이 15억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이제 뭐 권역별로 나눠서 이렇게 할 계획이십니까? 장기적으로는 권역별로 조성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획 올라온 대로는 지금 그대로 시행을 하시고. 아, 지금 여기 설명 자료에 있는 시청 네네. 앞 거리는 네. 거기는 이미 많이 조성이 되어 있고, 근데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장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 지장물들을 정비하는 작업을 먼저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쪽 거리는. 네, 그 녹지 산림과 하는 우리 중랑천이나 뭐 거기가 또 생태하천팀. 생태안전과 있죠. 네네. 거기서 이제 주로 하죠. 네, 천변은 그쪽에서 참변은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하고, 그러면 우리 도시 디자인과는 주로 도심 안에
예, 도심 안에 네. 거리 쪽을 거리 쪽을 미관을 중심.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주관을? 이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면 인도나 뭐 네, 도로 인도 주변, 보행로 골목이나 네, 뭐 이런 쪽 네. 그런 쪽을 이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용하는 데를 거리를 좀 편리하게 또 네. 쾌적한 거리를 만들겠다. 네, 뜻이 맞습니다. 그런 뜻이죠? 네. 예. 그리고 천변을 이동하기에도 천변을 가려면 거리를 이동해서 골목길을 통해서 가야 되기 그러니까, 때문에 천변은 연결도로를 생태 한적가에서 이제 할 하고 거고 네. 이제 사업 내용이 그런데 네. 이것이 워킹 그룹에서 이제 안이 다 올라오면은 우리 공무원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조금 전에 우리 정진호 의원께서 워킹 그룹의 그 명단을 다 받아보셔서 뭐 교수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잘 모르세요. 네. 그게 베일에 쌓였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래서 충분히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회의를 하면 어떤 회의를 했다라는 것을 의회에다가 우리가 이 예산을 주면은 보고를 해야 됩니다. 네. 그것을 꼭 그런 절차를 좀 밟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이 우리가 이게 인도나 이런 데 지나가면은 정말 뭐 보도블록도 굉장히 뭐 어둠침침한 이런 지역도 있고 네. 또 가로수도 뭐 아주 뿌리도 많이 올라오고 네. 여러 가지 정말 거리를 걸으면서도 좀 느낌이 안 좋은 곳이 많습니다. 의정부에. 네. 그런 곳을 잘 선정을 하셔가지고 좀 이쁘게 의정부는 어차피 뭐 도시계획이 구도심도 있고 신도심도 있지만 아기자기한 모습으로 이렇게 조성을 잘 구성을 해나갔으면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네, 그리고 도시 브랜드 정책 기본 목표 수립 등에 대해서 용역이 1억이 있는데 우리 이제 김재호 의원님께서도 1억을 가지고 뭐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도시 브랜드 정책 기본 목표 용역에 관해서는 우리 브랜드 도시 브랜드를 높이려면은 우리가 의정부가 뭐 도로도 있을 거고 간판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이 사안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럼 그 여러 가지 사안을 1억 가지고 용역에 발주를 할 건가요? 사실 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산적인 의정부를 문제들 전체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브랜드를 높여야 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은 것을 용역을 아마 줘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용역을 이렇게 우리가 정말 의정부의 도시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용역을 주려고 하면은 확실하게 여러 사안을 우리가 과에서 만들어서 또 용역비가 조금 부족하면 조금 더 늘려서라도 한 번에 딱 끝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시행을 해야 짧은 기간이고 또 중복이 안 되고 또 도시가 브랜드가 높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 디자인 담당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 없으십니까? 이거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동수 도시주택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동수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오범구 도시건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2023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46억 9,618만 4천 원으로 2022년 당초 예산 414억 2,430만 5천 원보다
32억 7,187만 9천 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 회계가 435억 4,794만 8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405억 3,613만 4천 원보다 30억 1,181만 4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 회계는 11억 4,823만 6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8억 8,117만 1천 원보다 2억 6천만 5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회계의 부서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435쪽부터 453쪽까지입니다. 도시정책과는 도시계획 및 취약지 개발 등에 총 7억 3,68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과는 주택 건설 및 저소득층 주민 보호 등에 총 388억 1,52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과는 건축물 안전관리 및 가로 환경 정비 등에 총 2억 4,2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도시과는 스마트 도시 및 스마트 교통 기반 강화 등에 총 24억 9,86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지정보과는 지적 행정 서비스 제공 등에 총 12억 5,45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727쪽부터 750쪽, 764쪽, 780쪽부터 781쪽까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 1지구에서 6지구 특별회계는 예비비 10억 4,152만 5천 원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예비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건축안전특별회계는 건축안전센터 등에 총 8억 8,7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개 광고 발전 기금의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서 93쪽부터 101쪽까지입니다. 5개 광고 발전 기금은 가로 환경 정비 등에 3억 원을 반영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 8억 4,45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부서별 세부 사항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23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도시주택 정비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여 시민이 행복하고 희망 가득한 도시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분별 심사로 도시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구 도시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구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자료 1쪽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7억 9,637만 원으로 2022년도 당초 예산 15억 4,830만 4천 원보다 2억 4,806만 6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며 일반 회계가 7억 3,684만 5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8억 1,280만 8천 원보다 7,596만 3천 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 회계는 10억 5,952만 5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7억 3,549만 6천 원보다 3억 2,402만 9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회계의 세부 사업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 명세서안 438쪽입니다. 도시계획의 지속적 관리로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칠학지구 정비 및 지비 해제 칠학 지구 단위 계획 정비 용역 등 6억 5,43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의 관리 불법 행위 단속으로 개발 제한 구역 측량비 및 단속 차량 운영비 등 2,00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발 제한 구역 관리 활동 운영비 등 1,558만 원과 행정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 4,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사업 특별회계의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 명세서안 727쪽부터 750쪽입니다. 제1지구부터 제6지구의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로 10억 4,15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1쪽부터 764쪽이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비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주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김조현입니다. 일단 먼저 우리 김도수 국장님,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인데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칠학지구 정비 이제 용역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칠학지구 1개소, 그다음에 집단 칠학지구 13개소인데 그 위치가 지금 어딘지 그거 일단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고 서면으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칠학지구는 이제 자연 칠학지구는 입석 마을 쪽에 있는 칠학지구가 되겠고요. 나머지 13군데는 이제 집단 칠학지구라 그래갖고 집이 내에 있는 지구들인데 아시겠지만 뭐 자일동, 버들개, 구성마을 이런 쪽으로 저희 구성이 돼 있습니다. 네. 그 내용하고 그 면적이나 위치는 서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중에 이제 백골마을도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문화도시로 이제 의정부가 이제 지정이 되면서 예. 지금 백골마을 같은 경우도 이제 예전에 몇 개 단계는 의정부 이제 군사도시, 미군 군사도시가 이제 의정부 하나의 역사 중에 역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그 레트로 감성으로 많은 이제 젊은이들을 이제 그 젊은이나 아니면 의정부 분들이 이제 관광 장소로 올 수 있는 이제 그것을 만들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뭐 그 부분들도 이제 들어가는 거죠, 백골마을도. 아, 요번에는 저희 칠학에는 안 들어가요. 아, 들어가지는 않나요? 예.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건축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가구. 네. 네. 주택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춘일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정춘일입니다. 주택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권 441쪽입니다. 주택과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 총액은 388억 1,522만 3천원으로 전년 대비 69억 7,906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공유주택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4,33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공동주택 안전관리 등 점검 수당 220만 원, 공동주택 관리 감사 수당 2,550만 원,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회 참석 수당 140만 원, 공동주택 관리 감사에 따른 특급 매식비 256만 원,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 참석 수당 380만 원, 분양가 심사위원회 참석 수당 100만 원,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 참석 수당 690만 원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업무 협의를 위한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220만 원과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위한 민간 경상 사업 보조금 3천만 원, 민간 자본 사업 보조금 8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442쪽입니다.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지원을 위하여 행사 운영비 500만 원, 공기업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원활한 주택 행정 지원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1,565만 원과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용역을 위하여 시설비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동주택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민간경상 사업보조금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명세서 443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주요 급여로 373억 7,021만 5천 원의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2억 3,311만 8천 원의 집수리사업 위탁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을 위한 민간 자본사업 보조금 3,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일반 운영비 1,428만 원, 여비 2,280만 원,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택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주택가가 지금 도시주택국에서는 가장 많은 지금 예산을 쓰는 곳이죠? 예, 지금 대략 435억 중에 388억 정도인데, 아무래도 이제 이게 이제 그 우리 시민분들과 가장 밀접한 그 부서이고 가장 이제 또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좀 더 공격적인 더 예산이 더 투입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씩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동주택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노후된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 뭐 주차장이나 상하수관이나 CCTV 등 뭐 이런 이제 보수 비용을 드리는데 지금 이 금액 정도가 좀 부족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뭐 아시다시피 이제 총 7억 8,400만 원 예산을 이제 확보해서 이제 사업을 추진했고요. 올해 이제 하여튼 이제 의원님들 하여튼 많은 관심과 지원 덕분에 하여튼 많지는 않지만 이런 뭐 총 금액 한 1억 1,8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사업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뭐 시의 뭐 열악한 재정 형편을 좀 이렇게 뭐 반영이 됐다고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좀 추가적으로도 소요되는 지금 노후된 그 퍼센티지가 좀 나와 있나요? 앞으로 지금 진행률과 앞으로 지금까지 했던 것들, 앞으로 그 진행하는 진행률 뭐 이런 것들은 지금 파악이 됐나요, 과장님? 네, 지금 이제 현재 이제 사업 승인 이제 공동주택이 이제 사업 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이 있고 그다음에 건축 허가 대상인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근데 뭐 사업 승인 대상 공동주택은 한 204개 단지가 있고 2004년서부터 지금 한 15년 동안 뭐 지금 이제 사실은 보조를 전부 해준 상황으로 지금 이제 통계가 잡혀져 있고요. 건축허가 단지는 지금 1,588개 단지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지금 이제 소규모는 사실 지원해 준 게 몇 년 안 됩니다. 조례상 저희들이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사업승인 대상만 이제 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이제 주로 3년간 한 158개 단지를 해서 전체 단지 한 10% 정도 지원해서 뭐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총 예산 중에 한 60% 정도를 지금 이제 좀 노후되고 좀 이렇게 실질적인 이제 이 지원이 필요한 단지에 좀 이렇게 할애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이 예. 되겠습니다. 과장님,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추경을 더 잡아서라도요. 앞으로 지금 계속 남아 있는 자녀 세대 공동, 특히 이제 영구임대 아파트나 이런 분들은 이제 또 좀 더 이제 제한되는 부분들이 많은 그 지원을 더 받아야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네네. 공격적인 지원
다시 한번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네. 지금 공동주택 우리 쉽게 얘기하면 아파트죠. 경비 청소 노동자분들의 휴게시설 개선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좀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이것도 이제 앞으로 계속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올해 이제 뭐 지금 산업안전보건법하고 이제 이런 관련된 법이 이제 제정이 돼서 이제 이게 적용이 되는 시점이고요. 지금 이제 의료시에서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첫 번째로 이제 이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청소 또는 경비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지금 보니까 사무안전보건법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그리고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에 지원에 관한 조례, 의정부도 의정부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위한 조례 이렇게 좀 그 근거 규정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공격적으로 좀 추경을 잡아서라도 공격적으로 지금 좀 이런 휴게 시설들은 최소한 마련을 해서 그 경비하시는 분들이나 청소하시는 분들이 좀 쉴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하여튼 이런 지속적으로 부분들은 추진하도록 지금 하겠습니다. 예, 지금 올해 보니까 그 내년도 10개소인데 이것도 뭐 추경으로 좀 더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저희들이 일단 이제 공모를 해서 선정해 보고요. 하여튼 그 요구에 따라 추경 때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주거 급여 관련된 부분도 지금 아파트 이제 부동산 가격이 이제 많이 이제 그 올라갔다가 이제 다시 이제 하락세로 이제 내려가고 있긴 하나 아직도 굉장히 좀 젊은 분들도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지금 중위소득이 46% 다시 7%로 증감이 돼서 네네. 거기 혜택 보는 분들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네네네. 과장님 지금 지금 의정부 관내에 지금 1인 가구부터 5인 가구 지금 인원수 몇 명 정도 혜택을 받는지 그 수량이 좀 파악이 됐나요? 지금 이제 뭐 명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이제 개략적인 자료가 1인 가구가 11,717가구 정도가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인 가구가 예. 지금 이제 임차료 급여를 받는 대상이 11,717가구 정도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제 1인 가구 숫자도 늘어가고 있고 그리고 다가구 분들 중에도 지금 수입이 굉장히 좀 제한되는 부분들도 계시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다행히도 중위소득을 이제 1% 증감한 게 저는 좀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주거급여에 관련된 일단 주거가 안정이 돼야 또 생활하는 데도 충분히 보장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도 좀 더 구체적으로 뭐 추경 관련된 부분들이 있으면 뭐 이것들도 적극적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하여튼 본 예산 이제 확정해 주시면 저희 진행해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증가 추이에 대해서는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장애인 주택 개조 관련된 사업에 대한 부분도 지금 내년도에 9가구가 지금 편성이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가구 수가 좀 적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어차피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관장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뭐 예산은 이제 국비가 50%고 저희 시비가 50%로 이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경기도 내에 배정된 물량이 한 203가구 중인데 뭐 31개 시군으로 봐서 저희가 9가구를 이제 배정받은 거는 뭐 적지 않은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하여튼 지역에 계신 분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계속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적극적으로 네. 그 장애인 고령자 주거 약자에 관한 뭐 근거 법률도 있으니까요. 또 이것도 좀 추경이 많이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지금 현장에서 이게 뭐 경사로 설치라든가 아니면 장애인 이제 보행이 어려운 분들이 계시니까 또 지방 구조를 좀 변경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 저는 적극적으로 계속 장려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네, 하여튼 예, 현장에서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재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현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주 의원입니다. 지금 설명자료 11쪽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 총 예산액이 5천만 원이에요. 네네. 네네.
그 10개소라고 표시하셨고 만약에 균등하게 지원을 금액적으로 균등하게 네네. 지원을 하고자 하신다면 한 개소에 500만 원 꼴이 되는 거예요. 네네. 네네. 균등하게 그렇게 지원하실 예정입니까? 아니면 이제 사업 평가를 해서 개별적으로 그에 맞는 어떤 지원을 하실 계획입니까? 일단 뭐 금액이 워낙 뭐 많지 않아서 지금 고민은 하고 있지만 일단은 이제 대상 단지는 최대 한 단지에 500만 원을 지금 계산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혹여나 사업을 시행하다 남는 뭐 이렇게 낙찰 차익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금액이 500 이하가 되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이 혹시 생긴다면 그건 추가적으로 공모를 할 예정이고 그거는 이제 만약에 이것도 이제 순위를 이제 고득점 순위로 정리되기 때문에 차순위한테 갈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을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소규모 공동주택의 항목에 있는 공동주택 노동환경 개선 항목에 있는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소규모 공동주택에 하나는 건데요. 그 소규모 공동주택에는 아예 휴게 시설조차 휴게 공간조차 없는 공동주택들이 많습니다. 의정부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일단 휴게 공간이 있는 곳에 시설 개선을 위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공동주택의 경비 청소 노동자의 휴게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를 생각한다면 휴게 공간이 아예 없는 곳부터 휴게 공간을 좀 마련해 주는 어떤 그런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 이 취지에 맞는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휴게 공간이 있는 곳에 시설 개선이라든가 뭐 집기 용품 제공을 한다기보다는 사실은 휴게 공간조차 없는 곳부터 좀 뭐 전수조사를 한다면 평가 점수에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되는 곳이 사실 그런 곳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휴게 공간조차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 이 신청주의잖아요. 네네. 신청을 할 수 있는 마땅한 관리 주체도 또 없다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런 좋은 예산이 있고 우리가 신청을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신청을 하고 접수하고 선정 대상이 돼서 평가를 받을 기회조차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휴게 시설 개선 비용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휴게 시설 개선도 뭐 생각해 주셔야 되지만 휴게 공간 마련도 사업의 범위에 넣어 주시고 또 그 신청할 때 공모할 때죠. 전수조사를 좀 정확히 하셔가지고 정말 꼭 적은 예산인 만큼 더욱더 꼭 필요한 곳에 먼저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공모 이제 선정 기준을 만들 때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개선 환경 개선에 대한 부분이 신설도 있고 개선도 있고 그다음에 시설물 교체까지도 이 안에 포함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가는 이제 1차 서류 평가하고 2차 현장 평가 등을 통해서 이제 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제 평가 기준에 대한 아이템 중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이 이제 시설을 이제 확충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좀 뭐 추가적인 어떤 뭐 이렇게 배점을 하는 그런 것들을 고민하겠습니다. 네, 만약 그 부분이 그 부분이 조금씩 개선이 되고 개선이 된다면 우리가 고질적으로 그 관리실이 없고 관리자가 정확히 선정되어 있지 않은 소규모 공동주택가의 어떤 소통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기대도 해보아요. 그래서 네네네. 과장님께서 좀 심사숙고하셔서 네네네. 잘 집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여튼 저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저기 그 평가 기준 만들면 한번 저기 상담 이렇게 자문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저는 이상입니다. 김민수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택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점심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없으십니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요.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영만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형반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445쪽입니다. 건축과는 2023년도 세출 예산으로 총 2억 4,2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내용으로는 원활한 건축행정 지원 사업의 일반 운영비로 건축허가 및 과태료 부과 등 등기 우편 요금 784만 3천 원, 건축행정 시체 건물 추진비 100만 원, 건축물 관리계획 수립 검토 위탁 비용 6,050만 원 등 총 7,400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건축사 관리 업무 지원을 위해 사무 관리비로 건축위원회 참석 수당 2,820만 원, 건축사 대행 업무 수수료 8,296만 원 등 1억 1,3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법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 조치 및 행정 지원을 위해 위법 건축물 계도 홍보 전단 200만 원, 단속 차량 유지 관리비 240만 원을 포함하여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입니다. 가로 환경 지원 사업 추진에 광고물 행정 일반 운영비 홍보물 등 제작 96만 원, 광고물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180만 원, 시책 업무 추진비 10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115만 7천 원 등 1,49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기본 경비에는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 운영비 1,344만 원, 직원 16명에 대한 여비 및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로 각각 1,920만 원과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건축안전 특별회계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표 명세서 780쪽입니다. 2023년도 건축안전특별회계는 세출 예산으로 총 8,87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원활한 건축행정 지원에 2,438만 원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건축안전센터 차량 임차료 1,039만 5천 원, 안전점검 수당 390만 5천 원, 차량 유지관리비 120만 원, 직원 여비 및 시책 업무 추진비로 각각 240만 원과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인력 운영비에 일반 임기제 직원 1명에 대한 기타 보수직 6,43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5개 광고 발전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 운영계획안 책자 95쪽 운영 총칙과 97쪽 자금 운영계획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립니다. 98쪽 5개 광고발전기금 수입계획입니다. 2023년 수익액은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수입 항목으로는 5개 광고물 등의 허가 신고 수수료 수입 8,500만 원, 예치금의 이자 수입 1,500만 원, 불법 유동 광고물 과태료 수입 1천만 원, 예치금 회수 10억 3,455만 3천 원입니다. 99쪽 지출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1억 4,455만 3천 원 중 불법 광고물 시민수거 보상금으로 3억 원을, 나머지 8억 4,455만 3천 원을 예치금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의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101쪽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건축안전특별회계 5개 광고 발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 예산이 작년에는 16억 9천만 원 정도가 됐는데 올해는 이게 지금 뭐 본 예산에 2억 4천밖에 안 올랐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이 추경에 어떻게 뭐 요거에 대해서는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그 건축 안전 특별회계에 그 화재 위험 시설물 등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시에서도 그 매칭비를 세워 가지고 저희가 저 지원 사업이 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2020년도부터 진행해 가지고 금년 말에 종료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업비가 전액 집행되지 못하고 지금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게 이제 마무리가 좀 덜 되다 보니까 2025년까지를 연장하는 계획을 지금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업비가 금년도까지는 내려왔었는데 이제 내년도 예산에는 그 사업비가 반영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다시 지금 잔여 예산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잔여 예산 가지고. 예, 예. 네네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숙 스마트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스마트 도시과장 이희숙입니다. 스마트 도시과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447쪽입니다. 스마트 도시과 2023년도 총 예산액은 24억 9,86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스마트 도시 정책 추진을 위하여 홍보비 500만 원 등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스마트 도시 서비스 구축 및 운영 예산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2,084만 8천 원, 통합 유지 관리 용역 2억 7,376만 2천 원, 공공요금 3,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해 2억 2,933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CCTV 통합관제 정보통신실 성능 개선으로 4억 3,704만 5천 원, 방범용 CCTV 이전 및 정비로 5천만 원, 유지관리비 7억 3,4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입니다. 스마트 IoT 보행로 구축으로 5억 원, 광역 교통정보 시스템 운영을 위해 공공요금 5,400만 원, 유지관리비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2,4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 도시과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열입니다. 과장님, 그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가 작년에도 지금 사용이 됐죠? 작년에도 지금 이게 계약이 끝난 건가요? 서비스 이용료가? 네, 이제 클라우드 관련해서 서비스 이용료는 사업을 구축할 때 그해 이제 12월까지 이용료를 지불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예. 올 12월에 이제 마감이 돼서 이제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대한 이용료에 대한 건입니다. 이게 지금 몇 년 계약인 거죠? 그러면은 그 당해년도 1년 1년 단위로 이용 예. 예. 보니까 근데 이게 지금 금액이 월 금액으로 따져봐도 한 100만 원이 넘더라고요. 이게 원래 이렇게 금액이 이용료가 이렇게 고가로 형성이 되는 건가요?
이제 대부분 사업을 하면 관련 서버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이제 구입을 해서 이제 거기다가 구축을 하는데, 클라우드로 해서 이제 임대식으로 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그 양만큼, 사용료만큼 저희가 지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뭐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이걸 뭐 감액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뭐 어차피 서비스 이용료이기 때문에 뭐 그런 방법들도 한번 광고해 보시는 게 어떨죠? 거의 이제 저희가 이제 예. 이게 보안 사항의 문제가 있어서요. 예. 클라우드 이제 그 서비스 사용자의 보안 인증된 그 시스템을 활용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지금 KT G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정액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사용량만큼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그것도 한번 꼼꼼히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CCTV 통합관제 지금 요번 그 산출력을 보니까 그 이제 좀 추가적으로 좀 장비들이 좀 들어와요, 그렇죠? 기존에 있는 이런 장비, 예를 들어 이제 백본 스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장비가 부족한 건가요? 아니면 사실 다시 새로 바꾸는 건가요, 과장님? 백본 스위치 같은 경우는 통합관제센터의 제일 기본이 되는 그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백본 스위치가 돼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CCTV가 이제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사용 부하와 그리고 네트워크가 이제 좀 부분적으로 장애가 났을 때 서비스에 이제 그 오류가 있을 수 있어서 요번에 그 기본이 되는 네트워크 백본 그 네트워크망을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중화를 시켜서 네트워크 오류로 인한 이제 중단이 없게끔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의정부 관내에 백본 스위치가 총 몇 개 정도 있는 겁니까? 백본 스위치는 그 센터에 이제 그 현장에는 이제 자가망으로 네트워크 이제 그 망이 구성이 돼 있고요. 이제 그 모든 그 CCTV가 이제 그 센터로 이제 그 영상이 전송이 되는데, 센터의 안에 구축돼 있는 기본 네트워크망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지금 몇 개가 있냐고요? 지금 한 개씩이 있고, 그 이제 거기에서 이제 망이니까요. 스위치하고 이런 장비들이 예. 있어서 백본은 한 개 망이 구성이 돼 있는데, 그거를 이중화로 이제 한 개 더 그러니까 이번에 구축하는 제가 내용입니다. 질의드리는 거는 과장님, 그 백본 스위치가 지금 수량이 지금 이번에 2기를 좀 추가로 좀 그 확보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백본 스위치라는 게 이렇게 말 그대로 백본 등뼈라는 거죠. 중추적 네, 네, 역할이니까 시스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중앙 어떻게 보면은 그 인터넷 중앙 시스템이라고 중추적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성능도 좋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컴퓨터 게임을 해서 고성능이 돼야 컴퓨터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고성능에, 근데 가용성도 좋아야 되고 확장성에 용량도 굉장히 많아야 되는 네, 거란 맞습니다.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지금 추가로 지금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이게 그 노후가 돼서 다시 이제 교체를 하는 건지, 그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희식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노후화돼서 걔도 이제 그래서 교체가 제가 되고요. 드리는 질의가 그겁니다. 네, 노후가 네. 돼서 지금 교체를 한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은 지금 이 사양이 지금 요 정도 한 지금 1기가 지금 대략 2개로 해서 한 1억 6천 정도 되는 거잖아요. 좀 이게 네, 지금 그렇습니다. 사양이 좀 어떻습니까? 저희가 사용하는 사양이요. 지금 저희가 CCTV가 이제 200만 화소가 되고 현장에서 되게 고화질로 되고 또 양도 늘어나는데, 지금 현재로는 크게 이제 이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지만 이제 운영은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그 사항이 지금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되게 이제 그 전송이나 이런 환경들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새로 들어오면 좀 많이 보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이게 도입을 할 때 아무래도 이제 가장 네트워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뭐 이런 거 뭐 1, 2푼 아끼려고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좋은 사양으로 해서 구비를 하라는 말씀이신 겁니다. 네, 이런 알겠습니다. 것들은 그러니까 아낄 건 아끼더라도 써야 될 거는 가감하게 투자. 그러니까 CCTV 같은 경우는 어떻든 중간에 계속 전송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백본 스위치가 가장 네트워크의 중추적 역할을 하니까 이런 것들은 그 공개 입찰 싼 걸로 찾는다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좀 이런 거는 의견을 좀 들어서 기왕이면 좋은 걸로 구비를 해서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CCTV 지금 유지 관리 관련된 부분을 보면은요, 그 단가 금액은 있는데 지금 세부 내역을 혹시 그 산출했습니까, 과장님? 네. 그래서 뭐 센터 시스템 뭐 유지 관리로 한 2억 8천, 뭐 촬영 반복용 CCTV 센터에 한 1억 6천. 근데 지금 그 설명 자료나 아니면 이렇게 회계 자료를 보더라도 세부 내역은 지금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혹시 그 세부 내역 자료가 있으면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어떤 알겠습니다. 산출구가 됐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센터 시스템에 뭐 유지 관리 2억 8천 5백이 들었는데 그 금액의 단가가 어떻게 세부 내철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자료를 제가 자료 요청을 할 테니까요. 좀 더 구체적인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계산된 내역이 있기 때문에요. 예.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네, 김현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주 의원입니다. 지금 CCTV 통합관제센터에 그 몇 분이 근무하고 계세요? 지금 관제팀의 팀장 포함해서 이제 직원 3명이고요. 그리고 이제 관제 모니터링 관제원분이 14분. 그리고 경찰 4분이 같이, 그러니까 주간 5분이 지금 상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모니터링 요원도 우리 시청 직원이라고 하도 되는 공무직, 건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왜 여쭤봤냐면 뭐 그분 중에 4분이 이번에 감사장 받으셨다고. 네. 뭐 짧게 소개해 주세요. 왜? 아, 뭐 저는 내용을 알지만. 지금 11월 달에 이제 11월 13일 날 이제 그 중고 물품 거래하는 이제 그 거래하다가 한 분이 중고 물품을 갖고 이제 도주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2에 이제 그분이 112에 신고를 했고 112 상황실에서 저희 관제센터로 요청을 해서 같이 공조로 이제 관제를 해서 그 절도범을 이제 그 검거하는데 기여를 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11월 이제 같은 달 23일에는 이제 그 관제원이 모니터링을 하다가 특정 지역에 어떤 분이 이제 그 자전거를 이제 가지고 이제 가시는 부분들을 좀 이상 패턴을 이제 발견을 하고 집중 모니터링을 했고 그분이 또 이제 1시간 후에 같은 장소에 와서 또 이제 가져가는 거를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관제원이 이번에는 경찰서에 의뢰를 해서 또 같이 공조해서 그 절도범을 검거한 내용입니다. 네. 그 특히 저는 이제 조금 더 집중한 게 두 번째, 네. 예, 두 번째의 일은 정말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 수상한 움직임을 미리 포착하고 미리 대비해서 모니터링을 하다가 바로 경찰에 연락해서 빨리 절도범을 잡았던 케이스라고 들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용하고 그 지원하는 이유라고 할 텐데요. 이게 뭐 지금은 단순 절도 범이긴 하지만 더 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례를 보여줬다라는 생각에서 이거는 좀 널리 알려야 되겠다 싶어서 자세한 말씀을 좀 부탁을 드렸고요. 사실 이 모니터링이 꾸준히 하고 또 모니터링에도 분명히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수상한 움직임을 정말 이게 정말 수상한 일이다라고 포착해야 되는 거에는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통합관제센터 아니면 방법용 CCTV 유지 관리하는 이런 데에서도 그 범죄 예방 그리고 범죄 예방에서 검거에 이르기까지 전문성을 가지고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그 교육이나 환경을 개선하고 유지해 주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필요한 일이 있다면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그 범죄 피해 방지 그리고 요즘 뭐 그런 범죄 모니터링도 있지만 그 다중 운집 상황을 또 미리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 또 주의를 또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네. 우리가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통합관제센터에서 이런 그 시스템이나 설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유지 관리도 하시고 앞으로는 모니터링 요원의 전문성도 조금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현 의원입니다. 지금 제 예산서 봤더니 하시는 일보다는 많이 표현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내년 추경 1회 추경이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 진짜 주력 사업들은 지금 다 명시화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저희가 이제 크게 사업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리버사이드 스마트 조성, 거점 조성 사업을 비롯해서 4개의 사업이 내년으로 사업이 이제 연장됨에 따라서요. 이제 그 관련 예산이 2월 돼서 올 예산에는 사업 예산이 좀 감액되어서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 1회 추경이 기대되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업이 올라올지 여기는 제가 사업 전체적인 부분을 보고 있으니까 다 빠져 있어서 걱정이 되고 그 사업들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는데요.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먼저 제 당초 계획보다 많이 지체되셨잖아요, 사업들이. 그런 네. 부분들을 이제 다음 기회가 되신다라고 하면 이제 의회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알고 있지만 다른 의원님들은 그 사업이 왜 딜레이가 되고 명시 2월이 되는지 모르시는 수 있거든요. 그리고 관심 깊게 뭐냐면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뭐냐면 저희들이 요청하지 않아도 뭐냐면 지속적으로 보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진행되는 사업들은 규모가 좀 이렇게 크고 복잡한 내용들을 좀 담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이제 사업자가 선정되고 내년에 실제로 구축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진행될 때 그때마다 와서 설명드리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용역 기간이 뭐냐면 지체되고 최종 보고회가 이제 12월 달에 하신다는 거죠? 지금 리버사이드 스마트 거점 조성 사업을 말씀하시는 예.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그 올 초에 공모가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업무가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업의 그 실시 설계가 10월 중순에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저희가 이제 사업을 발주를 하는데 지금 조달청에 계약 의뢰가 된 상태고요. 지금 사전 규격은 공고를 이제 2번에 걸쳐서 의견 수렴을 했고 지금 이제 사업 설명회랑 이제 그 본공고 올라가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체된 사유를 말씀달랬더니 왜 딴 근데 얘기를 하세요? 의원님도 예. 저희도 지금 이제 당초에는 올해까지 사업자가 선정되는 목표로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의뢰를 했는데 조달해서 이제 그 사업을 이제 그 사전 공개하고 규격 공고하는데 뜻하지 않게 이제 이렇게 2번을 하고 의견들이 이제 좀 많이 들어와서요. 그런 과정들이 좀 지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모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중앙에서도 계속 이제 사업 관리를 해 주시고 저희도 빨리 이제 일정에 맞춰서 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제 도시정책과하고선 이제 사업 설명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스마트 도시과 단독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전체 부분에 뭐냐면 집약된 부분이 스마트 도시과가 돼야 되는 거지. 각자 지금 다른 부서에서 딴 생각들 하고 있으시면 완성도는 스마트 도시과로 안 옵니다. 그들이 따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최종적으로 뭐냐면 스마트 시티에 관련된 총괄 부서라고 생각하시고 그 많은 부서들의 각자 딴 생각하고 있는 거를 다 모으셔야 됩니다. 네.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실시 설계할 때 그런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부서의 의견들은 이제 저희가 한 2번에 거쳐서 의견을 수렴해서 그 설계 내용에 담았고요. 또 마찬가지 이제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계속 같이 공유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말씀하셨던 것 같이 쌍방향의 교류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을 다른 데에서 소통이 안 돼서 몰라갖고 다른 부분으로 또 진행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크고요. 그들도 자기 부서에 일이 있기 때문에 완성도를 자기네 부서에서 완성하시려고 하는 부분들이 최종적으로 스마트 시티라는 큰 그림에 연결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잘 설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취지대로 잘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태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재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의정부 관내에 그 교통정보 그 전광판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14개 있습니다. 14개 정도 좀 더 추가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맞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이 교통정보 시스템이 2011년도에 좀 오래된 노후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스마트 도시 서비스를 이제 안전이나 교통 부분들 이제 위주로 하고 있는데 교통이 지금 좀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지능형 교통정보 시스템에서 이제 그 기본이 되는 플랫폼 구축하는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 사업에 참여를 해서 지금 계속 교통에 대한 것도 이제 새로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기존에 있는 2011년이 굉장히 노후됐고 그리고 특히 이제 의정부 외곽 순환도로와 외곽도로 및 그다음에 출근과 퇴근 시간에 이제 정체되는 구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거 시민들 입장에서 이제 불편한 사항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시의 흐름도 그래서 이제 색깔별로 이제 구분하는 거 이미 이제 서울 지자체는 이미 이것도 새로운 것도 아니죠. 이미 이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색깔별로 구분해서 지금 정체되는 시간들 그래서 어느 시간에 어디로 내가 빠져나가겠다는 거를 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전광판들을 좀 많이 좀 구비하는 거. 저는 이런 것들을 좀 공격적으로 시민분들한테 현장에서 좀 투입이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14개인데가 아니라 주요 그 목지점이나 그 외곽순환도로에는 이런 전광판들을 좀 많이 구비를 하거나 그리고 이제 눈이 많이 오거나 이럴 때는 전광판에 바로바로 실시간 눈이 많이 내린다는 것들 안전 그 표식들도 실시간으로 스마트 그 연동이 돼서 공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빠른 시간에 구축이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예. 예, 그래서 내년에 사업에 참여해서 꼭 좋은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그 자원들이나 이런 그 예산들은 내년에 더 공격적으로 좀 이렇게 투입을 좀 많이 해서 좀 금액이 많이 들더라도 좀 공격적인 이런 어떤 그 운영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시민들에게 필요한 거는 아낄 게 아니라 가감한 투자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낄 거에서는 당연히 가감하게 아껴야 되겠지만 투자할 것들 이런 시민들한테는 특히 이런 부분들이 가장 필요한 교통 또 정보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스마트 도시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창서 토시정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유창섭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요구서 449쪽부터 453쪽까지입니다. 먼저 토지정보과 세출 예산 총액은 12억 5,454만 3천 원으로 국비 9,232만 7천 원, 도비 421만 9천 원, 시비 11억 5,799만 7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1,017만 6천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면 지적 등록 사업 추진은 3,177만 4천 원으로 연구 기록물 전산화에 1,900만 원,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 정비에 1,27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 이용 및 지가의 효율적인 관리는 1억 1,112만 6천 원으로 개별 공시지가 조사에 5,665만 6천 원, 개발부담금 부과에 3,250만 원,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에 2,1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사업 추진은 1억 1,013만 6천 원으로 주소정보 안내시설 관리에 3,622만 9천 원, 국가주소정보 시스템 DB 정비에 7,39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 제조사 사업 추진은 5억 1,797만 1천 원으로 지적 제조사 사업 운영에 5억 1,79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간정보 관리는 4억 3,121만 6천 원으로 공간정보 시스템 관리에 1억 6,145만 2천 원, 공간정보 DB 및 시스템 구축에 2억 2,300만 5천 원, 무인 비행장치 운영 추진에 4,67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5,232만 원으로 기본 경비에 5,2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김주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뭐 질의하기보다는 자료 요청입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토지 정보는 어떻든 서버나 이제 그 시스템 유지 관리 가장 중요하죠. 예, 그래서 가장 앞으로도 그런 관리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시민들 불편하지 않도록요. 그 공간 정보 시스템 유지 관리비에 이제 1억 5,300 정도가 지금 드는데 그 지금 자료를 보더라도 세부 지금 내용은 없습니다. 요 1억 5,300이 어떤 유지 관리비 내용인지 좀 구체적인 세부 내역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따르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도시주택국의 심사를 마치기 전에 우선 안내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토지주택 김동수 국장님께서 참 오랫동안 의정부 시에서 시민을 위해서 또 열심히 책임 안수를 해주셨는데 오늘 회의를 끝으로 의회하고는 이제 마지막 회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87년도에 임명이 되셔가지고 그건 35년 동안 이렇게 근무를 하셨는데 그동안 노고에 시민들을 대신해서 정말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동수 국장님은 늘 뵈면 업무에 또 만전을 기하고 또 후배들에게 굉장히 귀감이 되는 이런 언행에서 정말 우리 후배님들이 많이 배워야 될 점이 많았습니다. 또 국장님이 떠나시더라도 또 우리 후배님들에게 그동안 좋은 이런 또 정보를 알려주시고 또 떠나시더라도 또 우리 의정부시를 잊지 않고 또 우리 시민을 잊지 않고 항상 조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고요. 정말 이 자리에서 박수라도 보내고 싶은데 인사로 대신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우리 김동수 국장님 앞으로의 제2의 인생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 있으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도시주택국 김현주 의원님, 네, 질의하십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오봉구 임시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수고하신 도시주택국장님 김동수 국장님께 오늘 아무래도 마지막 자리가 되는 일인 만큼 뭐 소회라도 듣고 끝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안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우리 국장님 하실 말씀 많지만 마음 놓고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존경하는 우리 오범구 부위원장님 또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정말 깊은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35년간 공직 생활을 이제 마치고 연말에 이제 공로 연수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의원님들께서 많은 배려와 이렇게 관심 덕에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소견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의정부시가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과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주요 사업이 됐든 또 주민에게 영향이 미치는 이런 사업들은 공무원과 의원님들 간의 충분한 소통을 거쳐서 최적의 대안 이런 걸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하고의 소통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집행부 공무원들 똑같이 시민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좀 격려도 좀 해주시고 때로는 뭐 대안도 강구해 주시고 이렇게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오봉구 의장을 비롯한 우리 의정부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하심을 기원드리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동수 국장님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항상 집행부와 소통 그리고 또 집행부 직원들과 의회 우리 의원님들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시니까 적이 아니고 같은 동지다. 이렇게 항상 우리 의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김동수 국장님 마지막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의 즐거운 소통
때에 따라서 의견 충돌도 있지만 그렇지만 대화를 통해서 잘 하나 풀어나가는 그런 의회상이 되기를 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놀러 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도시주택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